예, 안녕하세요. 김영로입니다. 자, 오늘은 조합의 단결 활동에 대한 중요한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가처분 사건인데요. 아주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그런 사건이라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쿠팡 사건인데요. 이제 도급인이 있고 이제 쿠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영업점이 있습니다. 이 영업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기사분들이 이제 C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수급인의 근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의 근로자였던 이제 갑과 을이 있었고, 이 갑과 을이 노조 지회를 만들었어요. 노조 지회를 만들어서 전국 택배노조의 지회장과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쿠팡 C사의 배송센터 가서 이 택배에 대한 상하 참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갑과 을이 이 배송센터에서 택배기사분들한테 유임을 배포하고 우리 노조에 가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노조 가입을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송센터는 수급인의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도급인의 시설물인 거죠. 그래서 C사가 이런 갑과 을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갑과 을이 출입 방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케이스는 중요한 두 가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일반적인 법리로 과연 조합활동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업을 한 게 아니죠. 조합활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해야 되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 법리가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합원들이 본인들의 수급인의 어떤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을 한 게 아니고 도급인의 지금 어떤 시설물을 활용해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노무지권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자, 여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있었죠. 하지만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는데 이 법리를 결정으로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합활동을 하고 있죠. 유임을 배포하고 이제 조합활동에 대해서 조합에 가입을 권유하고, 이건 다 조합활동입니다. 조합활동의 중요한 이유는 이 조합활동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 혹은 노동상권의 바탕을 두고 있는 헌법상의 그런 행동입니다. 따라서 정당하면은 노동자법 3조 4조에 따라서 민형사 면책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정당성이 중요하죠. 조합활동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체 측면에서 노조 행위의 성질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노조의 묵시인 속건 혹은 승인을 받았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목적의 측면에서는 근로조건 이직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양상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행위가 돼야 된다. 시계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행해야 되는 거죠. 단지 체크식이나 단체배약에 별도의 회원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서는 근무 시간 외에 행해져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고,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건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요건이 노무직권과의 충돌 문제고, 넷째 요건이 시설관리권과의 충돌 문제를 이런 법리로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법리는 본인들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여기서 보통 적용하는데, 이 케이스는 도급인의 이제 그런 사업장에서 이 활동을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의 구조입니다. 자, 수급인 소속 근로자, 그러니까 영업종 소속된 그 택배기사분들이, 자, 도급인 쿠팡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급인의 노무지권, 시설관리권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이제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급인에 대한 관계까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쟁의행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자, 이제 이게 일반적인 판례 내용이고, 조합활동에서도 이런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쟁행에 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이 도급인이 자기의 사업장을 수급인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경우에 이 도급인의 사업장은 근로 제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급인의 사업장은 조합 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도급인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인의 근로자하고. 하지만 이 근로를 통해서 도급인도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 공간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도급인의 법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자, 이걸 용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런 사회 통념상 용인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조합 활동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정도의 사회 통념상 용인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인 거냐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기준은요. 자, 노동사건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이걸 보게 되고, 조합 활동의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그 다음에 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규모, 그 다음에 이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 그 다음에 이 조합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장소라든지 시설의 범위, 특성, 이용 관계, 종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부인의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그러니까 이제 노무직권 시설 관리 문제인 거죠.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장에 이루어진 노동조 활동 관행, 요거를 종합해서 충돌되는 가치. 그러니까 이제 그 도급인의 노무직권과 시설 관리권, 이제 또 옆에는 이제 수급인 근로자들의 단결 활동권이 있겠죠, 그죠? 이 충돌된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해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구조는 이제 쟁의행위의 법리랑 유사하죠.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의를 했을 경우에 정당한제에 대한 논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이 법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어떻게 봤을까요? 자, 여기서는 이 조합 활동이 도급인의 당국에서도 정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결정을 이제 인정해준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 활동은 단결권, 헌법이죠, 그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중요한 게 도급인의 사업장이에요. 이게 이제 택배기사분들이 이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노조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배송센터에서 이제 기사분들을 만나고 이제 얘기하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노조 활동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배송센터 출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일을 못 하죠, 그죠? 배송센터 출입하는 것은 도급인이 허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배송센터로 간 것도 도급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도급인이 이미 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이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에 방해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인사를 나누고 유임을 배포하고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어떤 그 노무 수행에 그 사업 수행에 실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회가요 설립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처음 만든 노조의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 모집이거든요. 아주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이제 배수나 출입이 금지가 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도 배수 업무를 못하는 거니까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도급인과 시설 관리권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조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출입 금지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내용으로 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어떤 수급인의 노조의 쟁의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게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긴 하지만 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례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노조의 조합 활동이 정당한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법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